민간위탁 의회 동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무엇인가요?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왜 증가하고 있나요? 1980년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행정서비스의 정부 만능적 공급 방식에서 시장 중심적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민간 부분을 통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꼭 해야 합니까? 민간 위탁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 권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 위탁은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의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여야 합니다. 민간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1.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위탁 관련 의회의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사무에 대해 견제 및 감시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게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조, 지방의회는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가 아닌 집행부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기관은 집행부의 관리 감독과 승인에 따라 계획도 보고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도 보고하지만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은 민간 위탁 전 사전 동의와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같은 법 제51조, 증인 채택, 같은 법 제49조 등의 간접적인 견제의 수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 감시권이 제한된 민간 위탁 사무의 증가는 의회 통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시 살펴보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조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여야 합니다. 고유 사무이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합법적인 동의는 어렵습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 위탁의 기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별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 사무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 위탁 사무가 신규 사업인지 지속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1. 신규 사무 위탁 최초 위탁인 경우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먼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민간 위탁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정성 검토 시에는 위치, 시설형 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인지 임차재산인지 여부, 규모, 예산, 적정성, 시기의 적정성, 선정 방법, 민원 유무 등 모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간 위탁을 하면서까지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신규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직영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민간 위탁금과 관련하여 예산안 의결 시 사전 검토 진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및 전용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확인 필요와 예산안 검토 시 제시되었던 문제의 해소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한 운영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영하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직영의 장점과 위탁의 장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집행 예산과 향후 소요 예산 및 원가 비교 등 정교한 사업 비교가 필요합니다. 직영하던 사업을 위탁 시 공무원의 반발 및 민원은 없는지,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7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를 비롯하여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풍부한 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토대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1. 시장은 제4조 각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종료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 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계약 시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가름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시장은 제15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 4. 민간위탁 동의안 1. 시장이 제4조의 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 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 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
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 민간위탁 지속 사무 재계약인 경우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재계약의 경우 먼저 위탁사무의 사업 종류 여부 등 민간위탁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적정성은 위탁한 기간 동안의 지도 점검,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결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예산 투입의 적정성 및 사업 목표 달성 수준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탁 사무의 조정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의합니다. 이 재위탁인 경우 재위탁이란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민간위탁 심사 시 중요 자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자료 및 회의록 민간위탁기관의 성과평가 보고서 회계감사 자료, 지도점검 자료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보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민간위탁 시설 입지 등 관련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사무의 사업 종료 여부 등 민간 위탁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초 위탁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업무 보고 때의 체크 포인트.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은 집행부에 있으므로 의회의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 시 의회가 동의한 대로 민간위탁 사무가 충실하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 보고 시 확인할 사항들. 첫째,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적절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 방식, 수의 공개 모집을 확인하고 수탁기관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을 확인하여 부적격 업체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적격심사위원회 자료 및 응찰한 기관의 제안서 등을 참고합니다. 둘째, 협약서를 확인합니다. 셋째, 집행부의 법령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각 민간위탁 조례 및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섯째, 민간위탁 기관에서 민간위탁금 집행 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매년 예산의 불용액, 반납액을 확인하여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위탁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약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간 업무 달성 및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시기,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여부, 정기 재무조사 실시, 사무 편람 등 비치 의무, 종사자의 신분 변동 사항 보고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자체 수입을 직접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입 사용 내역을 살펴봅니다. 일곱째, 수탁기관 대표 등 수탁기관 종사자의 공개 경쟁 채용, 종사자의 재직기간, 보수 내역 등을 살펴보아 법규 준수 여부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덟째,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에 대해 과도한 용역 발주 시행 여부와 제3자 재위탁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민간 위탁 종료 시 마무리도 중요.
민간 위탁이 종료되었거나 협약 해지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에는 수탁재산 등의 원상 회복 및 수탁재산이 합법적으로 인도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편 기존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수탁기관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사무의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의 명확한 인계와 더불어 행정 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심이 필요해요. 신규 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민간 위탁 사업은 종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 권한을 민간에 위탁 시 공공성, 객관성, 책임성,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 청탁금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민간 위탁기관의 종사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공무수행 사인의 지위를 부여받아 같은 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및 외부 강사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민간 위탁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자, 집행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대국민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성이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기관의 무책임한 사무 수행 등은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낭비로 이어져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2.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8. 출연 출자 동의 이렇게 합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낯선 제목이 하나 있더군요. 안건 제목이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출자, 출연,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쓸 자금이나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출연은 재물을 기부하여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 말고 법이나 행정적인 의미에서 두 단어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 화폐나 부동산 등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말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투자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회사, 기타 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출연은 비영리 재단 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기부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 거냐, 기부를 하는 거냐 하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두 경우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자금이나 자본을 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두 단어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공무원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듯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알고 싶은 출자 출연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출자 출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출자나 출연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선 흔히 제3섹터라고 말하는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공익성을 갖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대도시 주거복지 향상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리츠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과 같은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법인의 성격은 반드시 공익법인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이 지방공기업이든 출자 출연 기관이든 혹은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든 상관없이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에 이 행위가 투자인지 혹은 무상 제공인지에 따라 출자 혹은 출연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나 출자나 출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 동의는 왜 하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방식이 무척 다양한데 왜 출자 출연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물으신다면 너무 당연하지만 법이 하도록 강제하니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출연 출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소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낭비할까 봐 상당히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단체가 출자 혹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자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결이 바로 실무적으로는 동의라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출자 출연 행위는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출자 출연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 출연을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가 명확하더라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면 되지 동의 절차까지 이중으로 밟아야 되는 건가요?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지방의회는 법에 따라 주어진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집행부가 편성한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강력한 결제 수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 이전까지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공단 등에 행하는 출자 행위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6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에 1,697억 8,987만 원을 부당하게 출연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감사 이후 당시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출연을 제어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2014년 5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행위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적용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이루어지도록 붙이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비판 없이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자금 출연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재정 분권이 지금보다 강화되거나 지방의회 집행부 통제가 보다 용이해진다면 이런 절차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필요성은 알겠고, 그럼 도대체 언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은 출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시기를 미리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는 실제로 출자나 출연 행위를 행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나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보다는 앞서서 출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제2차 정례회 11월, 12월에 앞서서 출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결국 적어도 예산 심의를 하는 정례회보다 앞선 임시회에는 출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고 또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기 초창기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과 출자 출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사전 의결이라는 원칙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적어도 예산안 의결보다는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가 시간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 출연의 범위는 어디까지? 집행부가 출자 출연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자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출자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출자나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나 출연에 대한 동의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 출자나 출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출자나 출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란이 다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출자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출자 출연 동의안에는 대상 기관과 관련 법령, 주요 사업과 출자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출자 출연과 관련해 동의안에 담겨 있는 이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느냐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자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는 출자 출연 여부만을 사전에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출연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한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출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출자 출연 여부를 분리해 판단하고 특정하는 사안의 경우 제외하는 형태로 동의안의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동의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출자 출연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집행부의 동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자 출연 지방의회의 의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출연 동의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의 효력은 동의 혹은 부동의 여부만 동의했더라도 출연금의 적정 규모는 예산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 동의안 심사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 출연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각 출자 출연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출연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적어도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출자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각각의 출자나 출연 대상 기관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출자 출연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이 부적정한 기관에 별다른 비판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매년 관행적으로 출자 출연을 반복해 오면서 담당 공무원조차 출연의 근거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다성에 젖어서 출자 출연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특별시의 2016 회계연도 출자 출연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출연금을 매년 납부하고도 시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땡땡땡땡 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부동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셋째,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 이후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출자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법령에 그 근거가 있고 출자나 출연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의 예산 집행 내역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잘 살피셔서 출자나 출연금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출자금이나 출연금 규모가 부풀려 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해 오던 규모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나 출연금 편성 근거를 항목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노력과 함께 출연금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반납하거나 정산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령기관 등에서 자체 기금으로 임의로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용도 없이 수년간 유보해둔 출연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먼저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